밑으로 내려오시면 누구예요? 이육사, 육사 아저씨, 독립운동 하신 아저씨죠. 노정기라고 이야기하면 노정, 그냥 여정이야, 여정. 여정기, 여행길에 대한 기록 이런 거야. 자신의 삶을 여정이라고 비유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기록하는 건데 생각해봐도 너무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아왔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다음 뒤에 나와 있는 나시는요. 최승호의 발효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뭐니? 부패하면 못 먹어. 발효하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시는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서 나시는 제 주제 미리 알려드리고 갈게요. 부정적 현실을 거부하고 주제예요. 부정적 현실을 거부하고 올려달라 그랬지. 부정적 현실을 거부하고 건강하고 순수한 삶을 원합니다. 지향합니다. 요게 요 시의 주제입니다. 나는요, 다는요, 몰인설이라고 해서, 우와, 김진규 씨, 말이 좀 어렵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시대적 배경은 1680 몇 년이었지? 9년. 유배 중에, 몰인, 함몰된, 수몰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속에 자맥질하고 들어가서 전복해오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해녀가 제일 가깝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사는 거 엄청 빡세겠다 라고 해놨는데 아니야. 벼슬 높아도 빡세. 세상에 저렇게 전복해는 사람이 나보다 깨달음이 더 크구만. 이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어 라고 해서 써놓은 소설이다. 수필이다. 자, 됐고요. 문학작품 나오면 항상 문제 보라고 했죠? 청유형 어미 뭐뭐뭐뭐 하자. 반어적 표현 현실 비판. 서리적 표현 알면서 물어봐. 색채 대비.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 쓴다는 이야기인 거죠? 고전 작품에 공감각 드러난 거 별로 없어요. 네. 뒤로 넘어오셔서 23번 먼저 볼게요. 시에서는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화자의 삶을 형상화하는 경우가 있다. 육사 아저씨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배의 이미지를 통해 안식을 소망했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고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 내 인생 이런가 보다. 나에서는 발효,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고 순환하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있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 요게 주제지 뭐. 됐고 26번 보기도 나와 있으니까 바로 볼게요. 설이에요, 설. 굳이 따지면 현대문학에서 어디에 들어가? 교술갈래. 숲이라고 가장 가깝다라고 했죠.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대화 과정에서 주제가 드러날 거다. 몰인설은 글쓴이가 대화 상대가 갖고 있는 직업적 고충,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 얘 엄청 힘들게 일하는데 먹고 살만해요? 남는 거는 좀 있는가? 남는 거는 개뿔 관가에 바치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대화 상대의 가치관과 소신을 알게 된다. 글쓴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이미 보기에서 어떤 힌트를 줬냐면 나하고 대화하는 대화 상대의 입에서 주제가 나온다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거. 저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뭔가 깨달았어 하면은 주제는 저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지.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앞으로 넘어올게요.
우리들의 육사 아저씨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었는지 그 힘든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너무 슬프지 않아요? 독립되던 해에 딸이 보는 앞에서 체포돼서 잡혀갔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A는 깨어진 뱃조각. B, 요 형태로 쓰여져 있죠? 일단 첫 번째 줄에 쓰여져 있는 표현법, 은유법. 누구 목숨이겠어요? 내 목숨이겠지. 내 목숨을 뭐에다 비유했어? 깨어진 뱃조각에다가 비유했죠. 즉, 화자의 현재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의 처지 어때? 쓸데가 없어. 배가 완전 작살났지. 황폐해. 여기저기 흩어진 마을이 구죽죽한 얘 자체가 황폐함을 또 주는 말이죠. 어촌보다 어설프고 꼬질꼬질 어두운 어촌보다 내 마음이 어설퍼 뭐뭐보다 라고 하면서 비교법 쓰여져 있죠. 내 삶의 티끌, 나의 삶의 흔적 정도라고 할까? 혹은 나의 삶의 작은 부분,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닳아서 메어져 있었다. 오래 묵은 포범과 같아요. 아, 내 인생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왔지. 고달픈 삶의 흔적. 삶의 흔적.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렇게 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내 인생 되돌아봤더니 내 과거 인생은 그냥 완전 깨진 뱃조각 같아. 뭘 위해서 살아왔었던 걸까? 고민 좀 해보는 거지. 남들은 기뻐했다라는 젊은 날이었지만 난 아니야. 밤마다 내가 꿈꿨었던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선, 화물선과 같아서 소금에 절여지고 조수, 밀물썰물에 부풀어 올랐었다. 왠지 막 가슴이 부풀고 두근두근 그런 느낌인가? 아니야, 물에 팅팅 붓는 느낌인 거지. 역시 부풀어 올랐습니다. 내 인생 시련의 연속이었어.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시리. 밤마다 내 꿈은 그랬고 남들은 이랬고 여기에도 역시 비교법 쓰여져 있고요. 하지만 남들과 내가 같지는 않죠. 대조 사용되어 있다. 대조 사용되어 있다. 항상 흐릿한 밤에 암초를 벗어나면 살만한가 했는데 태풍과 싸워가야 되고 전설에 읽어봤었던 산호도는 구경도 못한 채 나 저기 가면 엄청 멋있다라는데 나의 이상 세계는 구경도 못하는 그것은 남십자성도 비춰주지 않는 어떠한 희망이라곤 일도 없는 삶의 지향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당시 순간순간만큼은 목표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었다. 나의 과거는. 나의 과거 너무 고달팠어. 뭐 때문에? 암초 때문에. 태풍 때문에. 암초와 태풍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일종의 장애물 같은 애들이었었겠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쫓기고 있어. 즉,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왔었던 삶이었어. 내 인생. 지친 몸이었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조금 살만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궁치 더러운 물이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한 도랑의 근처에 열대식물처럼 내 발목을 오여쌌다. 아,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다. 억압적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쫓기고 쫓겨서 조금 쉴까라고 해서 갔었던 그곳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자꾸 얽매고 있어.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 모양, 거미처럼 역시 어때요? 밀려왔어. 원하지 않은 채로 역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었지. 수동적이었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체적이지 못했었지. 비주체적이야. 다 사가서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왔었다. 그 인생 자체가 나에겐 비극적인 거지. 화자의 현재 삶에,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이런 생각이 나타납니다. 노정에 흘러간 생활, 흘러 떠내려가 버린 과거의 나의 삶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그렇게 열렬하게 독립운동 하셨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외로움도 느끼고 계셨었고 이런 것들. 살펴볼게요. 다음 시는 세상에 ABC 묵혀져 있는데 시가 엄청 길죠. 말씀드린 적 있나? 시가 길면 땡큐다. 시라는 것 자체가 이만큼 얘기할 걸 요만큼 줄여서 얘기해 놓은 건데 이만큼 길게 얘기해 놨어? 깊이 많이 생각할 건덕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슬금슬금 읽으면 된다. 그래서 필기할 것도 별로 없다. 부패에 가는 나의 마음 속에 거대한 저수지를 나는 발효시키려고 한다. 어머, 부패에 가는 나의 마음을 발효시키려고 합니다. 즉, 부정적으로 더러운 것만 쌓여서 썩어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 발효, 뭔가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보려고 한다. 뭐뭐 하려 한다. 이 말 자체가 의지적 어조죠. 마음 안에 저수지라고 했지만 사실 마음을 저수지라고 은유법 쓴 겁니다. 내 마음은 거대한 저수지. 내 마음은 거대한 부패해가는 저수지. 그것을 반려하도록 바꿔보려고 한다. 25번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풀 수가 없겠네요. 나는 충분히 썩으면서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부패해가면서 살아왔었다. 자신의 지난 과거는 썩어 있는 삶이었어. 나의 과거는 부정적이지. 부정적이었었지. 묵은 관료들은 숙변을 묵힌 똥을 내게 들이부었고 나는 낮은 자로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똥 갖다 부어주면 그냥 그거 맞고만 있었었어. 남이 나에게 누구 치욕을 주면 여기에서의 숙변은 일종의 모욕이겠지. 사람들의 무시 같은 거겠죠. 그런데 그것의 치욕을 나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나는 그들에게 나보다 힘센 사람들한테 저항하지 못했지. 나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였었어. 언제? 과거에는. 그러면서 생각했지. 야, 이 땅에 냄새하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겠어. 세상에 나만 똥 뒤집어 쓰고 있나? 다른 사람들 다 똥 뒤집어 쓰고 있겠지. 라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지.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는 누군가? 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문하고 있죠. 하지만 답은 나와 있어. 누구나 다 그래. 치욕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라고. 수렁 바닥에서 멍든 얼굴이 썩고 있을 때나 흐린 물 위로 떠오를 때도 언제나 나는 침묵했고 세상에 저항하지 못했고 그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현실을 수용하기만 했었다. 소시민적인 삶이다. 이러한 말도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때 이미 죽었거나 독약을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든 자로서
울부짖음 대신에 저항 대신에 거품을 내뿜을 뿐이었었다. 그냥 그들이 나에게 주는 모욕을 받아들일 뿐이었었다. 문제는 스스로 마음의 뚜껑을 덮고 오물을 거부할수록 오물이 더 불어났다라는 사실이었다. 이 오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없었다. 둘 중에 하나지. 남이 나한테 들이붓는 오물을 거부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오물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오물이 줄어들지 않겠지. 뒤늦게 나는 그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달았었다. 나는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았었다. 무랑저수지라는 팻말이 내 마음의 변두리에 꽂혀 있다. 무랑저수지는 동그라미 체크해 놓을게요. 나는 그 저수지를 본 적이 없다. 긴 가문날 흙먼지 투성이 버스 유리창을 통해 무랑저수지 가는 길가의 팻말을 얼핏 보았을 뿐이었었다. 왠지 무랑저수지 저기는 어떨까? 내 마음 썩은 내 마음과 다를까? 왠지 한번 가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그 저수지에 물의 법이 물왕의 도가 아직 순환하고 있기를 바란다. 확실히 무랑저수지는 가고 싶은 공간, 긍정적인 공간이 맞습니다. 왜? 순환하고 있으니까. 물이 순환하면은 뭐 안 하지? 부패하지 않지. 부패하지 않는 순환하는 무랑저수지 갔으면 좋겠어. 그 저수지에서 왕고를 헤치며 다니는 물뱀이 춤처럼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 무랑저수지에서는 뭐든 상관없이 생명력이 넘치기를 바란다. 그거 보면서 나도 자극받아서 나도 생명력 넘치는 삶 좀 살아볼게. 그리고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흰 갈대꽃이 피고 얘도 새로 태어나는 생명력이죠. 잉어들이 쩝쩝거리고 물오리때 날아올라서 우와 왠지 역동적인데? 발효하는 숨결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부패가 아니라 발효하는 거지. 숨결이 힘차게 움직이기 있음을 내 마음에도 전해주기를 바란다. 라면서 무랑저수지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드러냈고 무랑저수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줬죠. 괜찮나요? 네. 시 내용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 시라고나 할까? 그죠? 그래서 일부러 주제를 미리 말씀드렸었던 거고 내려오죠. 포구의 사람 중에 전복을 팔려오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묻기를 나 작가 자신이죠. 당신이 하는 일의 이득은 과연 얼마냐? 얼마나 남아요? 얼마나 보시나? 말하기를 Q A 옆에다가 문답이라는 것 자체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둘 사이에서의 대화 이야기하는 거죠. 대화체란 얘기지. 아이고 이건 천한 일인데 어찌 물을 일입니까? 이득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물은 말씀하시기를 바다는 죽음의 땅이고 전복은 반드시 바다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전복 캐는 거 쉽지 않아요. 죽음의 땅입니다. 목숨 걸어야 해요. 또 그 물이 아닌 그물이 아닌 갈고리를 들어야 잡을 수 있고 진짜 바다까지 가야 돼. 반드시 바다까지 잠겨야 하고 숨 멈추고 잠깐 동안 머무르며 찾기를 다해야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반드시 작살로 빠르게 찔러야 잡을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느리게 하면 전복이 칼날을 물어 비록 힘을 다하더라도 칼을 뺄 수 없고 세상에 칼 이거 완전 내 밥줄인데. 전복은 꿈쩍도 하지 않아서 서로 버티다가 시간이 늦으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전복해다 죽는 사람 있어요.
바다에서 사람을 잘 무는 나쁜 고기들도 많고 바다 밑은 매우 또 차가워 비록 무더위에 잠수하는 사람도 항상 추워서 오들오들 떠니 잠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고기, 차가워, 일할 때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겠지. 그래서 나이 10여 세가 넘으면 얕은 데서 익히다가 너무 슬프다. 태어났는데 10살부터 너는 네 평생 전복이나 캐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인생은 얼마나 고달플까. 전복잡이는 가능하며 40이 넘으면 그만둡니다. 오래 하지도 못해. 잠수하는 사람은 항상 바다에 있으니 머리카락이 다 타고 마르며 살빛은 거칠고 얼룩얼룩하고 일어나고 기거하는 모습도 일반인과 다릅니다. 이거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결국에 여기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직업적 고충이지, 고충.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편안하지도 다치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 일에 괴롭고 천함, 이 일은 괴롭고 천해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지. 관청에 바치는 것도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세금 대신에 특산물 바치는 거 있는 거지. 바로 이게 뭐예요? 제도의 문제점이지. 제도의 문제점. 어찌 이득이 있겠습니까? 전복은 조개보다 달팽이 쪽에 더 가까운 종인 거 알고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달팽이에 더 가까워요. 내가 말하기를 달팽이면 어떻고 해팽이면 어때? 맛있으면 되지. 버터구이.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런 병이라도 들지 않겠는가? 어찌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인가? 야, 그렇게 힘들면 다른 일에. 그랬더니 그 잠수가 딱 입을 벌리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하하하.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게 있겠습니까?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사와 상업뿐인데요. 농부도 가뭄이나 장마에 굶주리고 상인도 남과 북으로 뛰어다녀 그 괴로움이 나와 더불어 같을 겁니다. 아, 잠수부로 사는 거나 농부로 사는 거나 상인으로 사는 거나 전부 다 인생 그렇게 살려면 고달퍼. 쉬운 거 없어. 만약 군자의 일인 벼슬을 할 것 같으면 벼슬은 또 좋나? 편히 앉아서 녹을 먹고 월급 받고 수레에 올라 앉으면 따르는 무리가 있고 금빛 붉은 빛에 아름답게 꾸민 관 모자를 우뚝 높이 쓰고 조정에 들어가면 부나 성을 받들고 지방으로 나아가도 주나 부에 임하니 이것은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라 이를만 합니다. 벼슬은 지극히 즐겁고 영화로운 일이죠. 아, 벼슬 하는 거 부러워하나? 그러나 또한 이것 일찍이 옛날에 들어봤더니요. 아침이면 국록, 월급을 받지만 저녁이면 맨날 혼난대요. 어제는 한양 땅의 부성에 있었지만 떵떵거리며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지금은 좌천되어 영해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잠수부는 생각해. 농부 상인이나 나나 모두 다 고달파. 남들이 보기 좋아하는 무엇, 벼슬 하는 것도 고달파. 안정적이지 않아. 세상의 모든 직업 다 똑같이 고달픈 거야. 저 농사와 장사도 어려우니 반드시 참으로 이 일을 버리고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일은 힘들어.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에 견주어 보면 사람들이 먹여주는 것을 먹는 것과 내 힘으로 먹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내 힘으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나 힘들지만 잠수부에서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저는 사람 다스리는 것보다 그냥 내 일 다스리는 거, 내 일 잘하는 거 할래요.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나의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나 부귀영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내가 하는 천한 일 중에 그냥 수치스럽지 않게 할 거예요. 나 천한 일 하지만 수치스러움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이거 완전 서리법이지. 바로 이 대사를 통해서 누구? 잠수부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난 이것보다 저게 좋아요. 이것보다 저게 좋아요. 쓰여있는 표현법으로 따지면 비교, 열거, 뭐뭐보다 낫겠습니까? 반복, 알면서 물어봅니다. 서리법도 쓰여져 있고. 하물며 안으로 막히고 밖으로 죄에 걸려 죽어가는 것과 때를 기다려 서로 힘을 합하여 물에 빠지는 위태로움에 벗어나 수면에 나타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때를 기다려 힘 합치고 물에 빠지는 위태로움에서 벗어 수면에 나타나는 것. 나는 차라리 이렇게 살 겁니다. 비록 내가 고을에서 보건대 우리 무리들은 그 즐거움에 항상 편안하며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항상 즐거움에 몸이 편해요. 벼슬하는 사람들이 꾸짖으며 와서 몸을 묶더라도 그 사람 또한 그 하나일 뿐이니 일에 있어서 어느 것이 위태롭고 어느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저 편해요. 아 물론 가끔 또라이 같은 관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해코지하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세상에 수많은 관리 중에 나 괴롭히는 건 쟤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하대. 당신은 이미 구별을 했을 것이니 솔직히 당신도 경험해서 알 거 아닙니까? 당신 지금 유배 와 있잖아요. 이미 알면서 뭘 물어봅니까? 이거지. 어찌 그대의 일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나보고 이 일을 버리라고 깨우쳐 주니 슬픕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유배 온 놈 주제에 개뿔 나한테 잔소리는 야 됐어 너랑 말 안 해 유배 온 놈아 라고 깨우쳐 주어서 내가 부끄러워 땀에 젖고 놀라서 입에 벌어져 오랫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잠수부가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오호라 옛 사람이 벼슬길을 바다에 비유했으니 벼슬길을 바다에 비유했다. 벼슬길 위험하다. 벼슬길에 오르는 것 위험하다라고 했으나 나는 과거에 믿지 않았지. 근데 막상 이렇게 유배 와서 잠수부의 말을 들으면서 알아봤더니 벼슬길의 위태로움이 벼슬길은 바다처럼 위태로워? 아니야. 벼슬길은 바다보다 위태로워. 그것이 심하구나. 그러므로 그 말을 기록하여 사람의 일을 택함, 직업을 택하고 삶의 길을 택할 때 잘못된 걸 슬퍼하고 이로 인하여 벼슬길에 올라서 탐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예상 독자죠. 그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몰인설이라는 글을 쓰게 된 동기지 동기. 됐을까요? 22, 3, 4, 5, 6. 딱 5분만 드려볼게요. 다 못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시작! 가와 나는 모두 청유형 어미로 확연해서 친근함을 드러내고 있다. 가 누구랑 친근하자는 이야기인 거야? 아니죠. 나도 누구랑 친근하자라는 이야기 하는 거야? 아니죠. 청유형 어미 가에 대놓고 쓰여 있지 않고 나에는 청유형 어미 쓰여져 있는 거 있었나? 딱히 아까 눈에 들여지 않은 어디가 있었냐?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가에 반어가 있나? 없죠. 다에 반어 있나요? 없죠. 게다가 가는 현실 비판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지. 다는 현실 비판 조금 있을 수 있어. 벼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경계하라고. 3번 나와 다에는 모두 서리적인 표현. 알면서 물어본 부분들 있나? 나에 있죠. 어디? B와 C 사이에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 누군가 있죠. 다음 다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얘는 그냥 찾을까? 물음표 있는데 한 대 여기. 여기도 서리법 쓰여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3번.
대충 눈치껏 해도 돼. 옛날 글에 서리법이랑 대꾸 없는 거 없어. 하나면 다 있어. 이렇게. 가나다 모두 색채 대비. 색채 대비는 아무도 없고요. 청각의 시각과 공감각 쓰인 거 딱히 없죠? 정답 3번. 뒤로 넘어오셔서 23번 확인하러 가죠. 가에서 암초에서 벗어나면 아우 태풍 때문에 또 싸워야 돼. 산호도 이상향은 구경도 못했지. 그만큼 고달팠었어. 괜찮아. 장애물 이상향. 내 목숨이 깨진 뱃조각 같아. 내 꿈은 밀항하는 화물선 같아.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자신의 삶을 관련 지었어. 괜찮죠? 마음을 덮는 뚜껑이 듬성듬성한 그물이었지. 즉 내 마음을 어떻게 덮을 수가 없었어.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뭘 해도 소용이 없었더라고. 괜찮아. 발목을 오엿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 헛소리하고 있네. 발목을 오엿싸서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적 세계였었는데 틀리지. 물뱀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 저수지는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 뒤에는 또 많네. 5번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왔어. 비극적으로 화자의 인식. 그렇지. 비극적 운명. 어떻게? 누군가에게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세상.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점. 나쁘지 않죠. 새로운 뭔가가 피어나. 오케이. 26번 사실은 쉽지 않았죠. 앞으로 넘어올게요. 일단 답은 4라고 알려드리고 옆에 거 확인하도록 할게요. 1번 A의 내 마음 안에 저수지가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의 저수지가 부패해가고 있었죠. 부패해가는 이유는 B. 왜 부패합니까? 누군가가 내 숙변을 들이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게 원인. 부패합니다. 결과.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2번 B에서는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C에서도 계속 그런가? 그러네요. 그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맞지?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뭐 하고 있었다?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현주야 옆에 친구 좀 깨워줄래? 미안해. 자는 거 깨워가지고 자는 거 깨우면 엄청 싫은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3번 C에서 침묵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행위는 D에서 나타난 문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이다 보니 어떻게 됐어? 그냥 병든 자로서 거품을 내뿜을 뿐이지.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하고 이게 원인이 되어서 병든 자로 거품을 내뿜을 뿐이었다 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었죠. 다음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왔어.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서 나는 살아왔어. 그것의 원인이 이. 여기 이것 때문에 내가 병든 자로 살아왔대. 이는요. 생명력 넘치는 무랑저수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지. 그래서 25번에 4번이 틀린 거지. 이거 뭐 어떻게 고칠 수도 없어? 다음 2.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서 2에서 못 봤었던 걸 F. 본 적이 없었던 이것의 상상. 요 F는 잉어들이 쩝쩝거리고 물오리떼 날아오고 생명력 움직이고 있는 본 적이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이러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라고. 여기 써놨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도 되겠지. 26번 보러 갈게요. 우리 요것만 하고 한 10분 쉬었다 할 거예요. 24번을 안 했어. 세상에. 그런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24번 보러 갈게요. 가에 나와 다의 잠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 나 육사 아저씨 어디 있을까? 가에 나와 잠수부 모두 타인과의 처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아하, 타인과의 처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타인과의 처지에 대한 타인과 비교합니다 이야기죠. 육사 아저씨 자신의 삶을 비교합니까? 비교한 거 있었죠. 어디 있었냐고? 이연에 남들은 기뻤단 젊은 날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 다에 나타난 잠수부는 누구와 농부, 장사하는 사람, 벼슬하는 사람과 비교했죠. 정답 1번. 가에 나와 다의 잠수부 모두 이전과 달라진 타인의 모습, 타인의 모습이 달라졌는지 아닌지는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죠. 이 가에 나와 다의 잠수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타인의 외양 그런 거 없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아예 없으니까. 가에 나는 타인의 겪은 일에 대해 아니야.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얘기하죠. 다의 잠수부는 자신의 겪은 일에 대해 추측도 없어. 다 틀리지. 가에 나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 타인이 나에게 상처 줬어. 그런 얘기 없어.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제도적으로 막 전복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 묶어다 때리는 관리놈 하나 있기는 있어. 근데 부정적 반응 아니야. 그것도 부정적 반응은 아니야. 나 때리는 놈 걔 하나밖에 없는데 뭐 어때? 이야기해 줬으니까 탈락. 정답은 1번. 26번 보러 갈게요. 우리 25번 했죠? 어머 이거 미리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데 됐어? 어디 있을까? 나쁜 물고기들이 많아. 아우 힘들어. 바다 밑이 차가워. 아 힘들어. 직업적 고충. 괜찮죠. 관청에 전복 바치는 거 양을 다 채우지 못해. 제도 내의 어려움. 그렇지. 부귀 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천한 일을 하지만 욕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글쓴이 잠수부의 가치관. 맞죠?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들의 말이 잘못한 것을 슬퍼하는 거 아니지. 오히려 인정하는 거지.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 오르기에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고 하는 목적. 괜찮아. 틀린 건 4번. 오케이. 일단 정치.